나는 경호원이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호 사례 6편 어려운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제집행. 법원의 명령을 받고 집행을 정당하게 하는 거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 이제 경호업체도 강제 집행을 할 당시에 강제 집행 인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강제 집행을 하는 어떤 이제 주관자라든지 또는 채권자, 거기에 이제 보면 집행관이라고 합니다. 그 집행관을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집행 인력으로 나갈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집행을 실제 집도하는 거죠. 두 가지 다 업무가 가능은 한데요. 제가 이제 이 강제 집행을 해본, 제가 이제 한 25년 동안 여러 번 했지만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강제 집행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제 집행할 때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쓰죠. 그리고 사회적 이슈도 되고 있고요. 또는 정당하게 법적 집행이지만 도덕적 문제 때문에 강제 집행을 굉장히 강도 높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강도 높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집행관이라든지 또는 채권자 쪽에서 더 큰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1차 집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력들과 비용을 물게 됩니다. 이 비용은 1차 때 못하면 2차 때 비용을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2차 때 비용을 또 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조금이라도 빨리 취득하기 위한 방법을 최대한 집행할 당시에 집행을 좀 해주게끔 집행관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행관이 볼 때 상대 측 또는 채무자, 그 현장에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이지만, 불법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 경찰에 신고도 가능하고 도움도 받을 수는 있지만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든지, 안에서 꽉 여러분들 이렇게 아마 이제 공굴이라 그러죠. 이렇게 여러분들 시멘트를 실제 급속으로 굳게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앞에다가 철조망 여러 가지 장치물을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하나의 이 형태가 굉장히 어려운 강제 집행인데요. 저희 이제 요 사건도 강북구에 있는 사우나였습니다. 사우나. 이 사우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우나 안에는 매점도 있고 이발소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상점들한테 분양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10개 또는 많게는 20개까지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에서 네일 아트라든지 여러분들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부 다 개인 사업자로 거기서 보증금을 내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우나가 망하면 그 안에 있던 사업자들은 그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했던 것도 아마 꽤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한 10년 넘게 된 건데. 근데 이게 경호 업무 특성상 제가 이제 지금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현장에서 개인 경호하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도 이게 초상권이라든지 실제 업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하는 정도. 나중에 이제 위치라든지 사주경계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태나 이런 거는 제가 외부에서 조금씩 보여드릴 수 있는데, 경호 업무의 특성상 현장에서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말씀 못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영상을 잠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영상인데요. 한 1분 정도 그거 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버리라 그래. 네, 그 좀 전에 봤던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잘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안에 있는 분들이 집행을 1차는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때 저희가 들어가서 채권자도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꼭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집행 인력들과 그 다음에 경찰분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고 안에 완전히 뭐 막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문이란 문은 전부 다 콘크리트로 급속으로 전부 다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뚫고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안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가름이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막 구멍이 이렇게 좀 이렇게 뚫려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우리 그 실제 벽을 뚫는 기계를 가지고 60 뭐 이런 이제 뭐 저기 한 30cm 되는 폭으로 우리가 네 개를 뚫었죠. 그 옆에 벽을. 그래서 이제 그 벽을 뚫은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집행을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실제 이제 그 호수로 물을 뿌리는 거는 이게 이제 지하이기 때문에 불이 나거나 또는 이제 그 안에서 저희들이 못 들어오게 이제 물을 뿌리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화재가 나거나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소방대원들이 물을 좀 많이 뿌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집행이 우리가 이제 뭐 한나절 하는 뭐 반나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이제 요 사건은 거의 저녁 때까지 거의 뭐 진행을 해서 아주 어렵게 저희가 이제 집행을 했는데요. 이 강제 집행 현장에서도 저희가 이제 항상 이 경우는 중재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법을 누가 나중에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또는 손해배상에 누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실제 그 현장에서의 업무가 정당한 행위일 경우에는 경호업체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상대방들이 만약에 저희 가족들이라든지 또는 아주 딱한 저희 친척이라면 당연히 저도 그쪽에 가서 편을 들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 업무상에 또 합법적 업무상으로 누군가 양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사고가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중재자로서 어떤 집행 현장이었는데, 첫 번째 실패한 이유도 사고가 날까봐 우리 채권자하고 협의해서 사실은 포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포기하고 난 이후에 상대 측은 더 기세가 등등하죠. 집행을 니들은 못한다. 그러면서 협상의 정도가 강도가 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협상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현장이 다 같은 현장은 아니지만 집행을 이 당할 때의 심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전에 어떠한 뭐 죄를 지었든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든 간에 집행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런데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또는 잘못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심적 부담감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큰 사람들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집행 인력들이 너무 강압적이거나 또는 위압감이 굉장히 크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안에서 불의의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또는 불가항력 또는 그분들이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집행 현장은 시간을 천천히 딜레이를 시키면서 아주 조금씩 방법을 모색하면서 안에 있는 사람과 통화도 또 계속 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그거를 뚫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에 있는 사람과 통화도 하고 아는 지인들한테 얘기 좀 해달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뚫고 나서는 그냥 어느 정도 자포자기하고 서로 이제 협의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는 했는데요. 중간 입장에서 보면 양쪽 다 굉장히 딱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나라는 어떤 뭐 단체든 아니면 어떤 뭐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죠.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그 한쪽 사람이 맞는 것 같지만 반대쪽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이러한 물리적 행위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경호업체나 집행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집행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적인 상황을 읽어가면서 현장을 지휘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인들께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뭐 파산도 있고 회생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실제 돈을 어떻게 써라 이런 걸 뭐 국가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뭐 우리가 국어, 수학 뭐 여러 가지는 숫자는 가르쳐 주지만 우리 학생들이 돈을 어떻게 쓰면 이렇게 되고 돈을 이렇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고 빌릴 때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고 내가 빌릴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는 국가에서 편하게 돈을 빌렸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쉽게 아마 사회초년생들이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쓰는 경우 뭐 바로 파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또는 회생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경제 상황과 자기가 어떤 사업을 선택하고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강제 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조금은 우리가 리스크를 한 번 더 내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이런 것도 좀 공부해 놓으면 아, 내가 어떤 가게를 하면서도 혹시 채권 채무가 문제가 됐을 때는 내가 강제 집행을 당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사업을 준비하면 조금 더 개인의 리스크를 줄이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경우 사례 어려운 강제 집행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